네, 방금 보셨듯이 이 같은 침대에서 한 사람이 코를 고는 경우에 옆 사람한테 그 울림이 전달이 된다는 것을 보셨어요. 이것은 마치 코라는 조그만 포인트 소스에서 소리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전달이 되는데, 사실은 그 코를 골 때 그것이 이 코 고는 사람의 어떤 두개골에서 소리 울림이 유발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걸 또 이 에어리아 소스, 이렇게 면 소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소리가 결국은 사방팔방으로 입체적으로 퍼져나가는데, 그렇게 퍼져나가는 경우에 대해서 바로 옆 사람은 그 소리가 역시 두개골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그 속에서 울려서 아주 큰 소리로 느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셨듯이 결국은 코골이 옆에서는 뭐 여러가지 소리 성분도 있지만 그 중에서도 먼저 잠을 자는 것이 결국은 수면을 방해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의 소스 포인트에서, 사운드 소스 포인트에서 결국 이 입체적으로 이렇게 구처럼 해서 점점 키워져 나가는 이런 구조가 이 포인트 소스의 전파 방향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리가 하나의 포인트에서 점점 벌어지면은 면적이 점점 커져버리면서 입체적으로 되기 때문에 거리의 자성에 반비례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거리에 비례하면은 소리 크기가 마이너스 3dB 정도로 떨어져요. 즉, 두 배 거리마다 이렇게 마이너스 에너지가 2분의 1이고 진폭이 루트 2분의 1이 되는 이런 그 구조로 떨어지지만, 입체적으로 이렇게 면으로 바뀌어지는 경우에 먼 거리에서는, 그런 경우에는 결국은 저 거리의 자성에 반비례하게 된다. 그러니까 저기에서 지진이 일어나면은 이렇게 거리를 계산을 할 때 어느 정도 파워가 영향을 줬는데, 여기에 에너지를 계산해 봤을 때 그 거리가 결국은 즉 2배씩 증가할 때마다 자성에 반비례하는 이런 구조로 이제 증가되어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포인트에 있을 때는 가까이 있으면은 그냥 거리에 비례하고, 조금 멀어지면은 이렇게 포인트 소스가 돼가지고 입체적으로 면적이 진행하기 때문에 자성에 반비례하게 된다. 이렇게 자성에 반비례하게 되면은 소리 크기를 나타내는 데시벨로 봤을 때는 가까이 있을 때는 한 3dB 정도, 마이너스 3dB의 효과가 나타나지만, 이 거리가 2배씩 증가할 때마다 점점 좀 먼 거리가 되면은 이것은 마이너스 6dB씩 결국은 감소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한 예를 여기 보여주는데, 이렇게 가까운 곳에는 100dB 있다가 뭐 94dB 있다가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는 한 3dB씩 떨어지면, 멀어지게 되면은 점차 이렇게 6dB, 요거에 대해서 또 6dB이 빠지고 또, 그래서 이 거리가 예를 들어서 진앙지나 진원지를 알면 그 거리 오는 동안에 얼마나 에너지가 감소되겠느냐. 그래서 여기에서 받아 본 측에서 소리 크기, 에너지 크기를 받아내면은 그 거리만 역으로 역산을 해가지고 2배씩 증가를 하잖아요. 그러면 거리의 자성에 비례하게 해서 곱해주기만 하면은 그 진원지나 아니면 진앙지, 이런 포인트 소스에서의 결국 소리의 에너지를 계산해낼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진파 같은 거 이렇게 지진 받아보면은, 진앙지에서는 어느 정도 규모다. 그래서 지진 규모 뭐 3.5, 또 4.0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러면 지진을 또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면, 똑같은 방법으로, 즉, TNT 폭파 영향으로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막 핵실험할 때도 그러지만, 큰 어떤 충격의 지진이 일어났을 때, 보통 이 지진 규모가 4.0이다. 그러면은, 이 TNT 용량으로 뭐 한 1K톤 정도가 된다든지 하는 이런 비례적인 것이 되죠. 왜 그러냐면, 모든 소리도 그렇고, 모든 사물도 그렇고, 하나의 크기 단위를 에너지화해서 할 수가 있는데, 에너지로 하면은 모든 걸 비교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리 크기도, 소리도 에너지니까 그 에너지가 순간적으로 어느 정도 되느냐. TNT 몇 킬로그램이 폭파했을 때 나타나는
이런 용량이면, 그러니까 TNT 용량도 에너지를 나타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거리만 알고 여기 잡히는 이런 그 음원의 신호 세기만 알면 이렇게 진원지 있죠, 이게 포인트 소스에서의 충격 에너지가, 즉 토탈 에너지가 TNT 용량 얼마에 해당되는지를 이렇게 파악을 해낼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거리의 자성에 반비례한다. 이것은 결국은 조금 멀어지면 면적 단위로 진행해요. 가까이 있으면 이 포인트 소스 단위로 이렇게 점 단위가 되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방 팔방으로 퍼져나가기 때문에 거리가 멀면 멀수록 마이너스 6dB씩 이렇게 진행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소리는 그러는데, 우리 옛날 그 어부들은 상당히 그 현명하게 바다의 내부를 감시하고 막 그랬어요. 그 중에서 하나가 이 고기를 잡을 때 고기가 내는 소리를 듣고 우리가 파악하는 이런 그 실험을 통해서 직접 어군 탐지 기능을 이제 발휘했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제 바다에서 이 어군 탐지기들이 이 아래쪽에 어떤 수면이라든가 이런 쪽에서의 해저면의 상태를 파악을 할 수가 있지만, 그 해저면 자체가 예를 들어서 흙탕물이라든가 아니면 그쪽에 이제 진흙탕으로 되어 있다든가 이렇게 돼버리면 이 전달되는 이런 매질 자체가 달라져 가지고 전혀 상황을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럴 경우에도 우리 그 선조들은 거기다 대나무를 이용을 해가지고 고기가 내는 소리, 또 고기가 낼 때 우르르 하면서 떨리는 소리, 이런 것들을 감지해 가지고 그래서 고기를 잡기도 했는데요. 그런 동영상을 잠시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대나무를 이용해 가지고, 또 대나무가 구멍이 뚫려 있잖아요. 중간중간에 막혀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민어가 내는 소리를 잡아냈을까? 바다 물 속이잖아요. 물도 이 지금 공기 중보다는 훨씬 더 손실 없이 맑고 깨끗한 소리를 한 수 킬로미터까지 전달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2~3km 떨어져 있어서 이 소리가 나더라도 작은 소리가 어느 방향에서 나는지 파악을 하면 그쪽에서 배를 타고 가서 거물을 던지기도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민어가 내는 소리를 굳이 물속에 들어가지 않고서도 귀를 이렇게 갖다 대고, 즉 대나무에서 울리는 소리를 가지고 잡아냈다는 것이 참 그 현명하게 사용하고 있는 그런 소리의 활용 예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소리 전달 방식에 있어도 일반적으로 이 공기 중에서는 감쇄율이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포인트 소스다 그러면 점 음원이다 그러면 2배 증가할 때마다 거리가, 그럴 때마다 마이너스 6dB이라는 그 소리 감소가 일어났는데, 실제로 물속에서는 그런 감소율이 일어나지 않고 아주 옆에서 듣는 것처럼 그렇게 들릴 수 있다. 즉 그만큼 액체는 기체보다는 분자 구조가 밀하다는 거죠. 이렇게 밀하면은 소리의 감소가 그만큼 없이 잘 진동을 전달해낼 수 있다는 것이 하나의 특징입니다.